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지난 새벽의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이러한 중기 직선 지지선을 뚫고 살짝 뚫고 내려왔죠. 오늘은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함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촬영했을 때 이러한 지지선의 지지도 받는 부근이고, 이평선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여기 하얀색 45일선과 파란색 120일선이 이렇게 나란히 만나는 구간에서는 보통 가격이 횡보를 하며 지지를 받고 기존의 진행 방향대로 다시 가는 성질이 과거 통계상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기대해 보되 최근 한 달은 비트코인 역사상 세 번째로 가장 변동성이 없는 지루한 구간이고, 반대로 말하면 곧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거다, 조금 더 참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으로서는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먼저 변동성이 나온 모습이죠. 때로 가격이 이러한 지지선을 뚫고 바로 올라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여기 4시간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있던 것이 깨지고 RSI가 너무 깊게 내려와 버렸고요. 마찬가지로 1시간 봉에서의 다이버전스도 하나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주요 반등 구간까지 내려오거나 아니면 상승 다이버전스 등 지표들이 반등을 가리킬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보수적인 투자의 방법이고요. 저 역시도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추가 분할 매수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추세선이 깨지는 걸 보고 본절도 가까운 만큼 본절만큼 다시 단기 반등을 해주면 다 팔아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했지만 어쩌다 보니 운이 좋게 저는 그 추가 매수를 바이낸스 달러로 한 게 아니라 업비트에서 원화로 했었는데,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바이낸스 차트는 이렇게 새벽에 지난 저점이 깨지고 내려온 반면에 업비트에서는 아직 저점이 깨지지 않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이 제가 샀던 가격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전에 나가려고 했는데 가격이 더 위에 있다 보니 그냥 약익절로 매도를 하고 해당 물량은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게 큰 비중도 아니고 이건 운이기 때문에 그냥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고요. 역시 아래에서 샀던 물량들은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가 다시 본절에 나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금화했던 금액은 언제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로 미리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측하는 걸 굉장히 듣고 싶어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돈을 버는 데는 예측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 이유는 예측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가격이 여기까지 내리고 반등을 할지, 여기까지 내리고 반등을 할지, 여기까지 내리고 반등을 할지 다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것을 예측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주요 반등할 만한 구간들을 먼저 표시해 두고 실제로 거기에 왔을 때 지표들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판단을 해서 그때 보고 대응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요, 파동 관점에서 봐도 이 하락 파동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를 알기가 힘듭니다. 생각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A, B, C로 조정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제 이 저점을 깼으니까 새로운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락 파동이란 것이 전 파동을 조정 후에 이렇게 살짝 깨고 올리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반면에 더 흔한 경우는 대략적인 파동의 길이를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하락 파동이 이 정도의 길이로 3개 파동이 나왔다면 그 다음 파동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내려가는 파동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 무조건 위 파동과 1:1 비율로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하락 파동이 또 조정 후에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지선이 깨졌으니 본전에 정리할 수 있는 물량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흔하지 않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이렇게 다시 추세선 위로 올라줘서 쭉쭉 상승을 해준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절대 다수의 물량으로 이득을 보면 되고, 내려온다면 이렇게 주요 반등 구간에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반등 구간이 왔을 때 과연 RSI 다이버전스가 떠주는지, 보통 이 정도 크기의 하락 파동에서는 추세를 돌리려면 최소한 1시간 봉 또는 4시간 봉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떠주고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인이 뜨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매수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다이버전스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지금 가격이 쭉 크게 하락했다가 단기 반등을 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저점을 갱신한 다음에 바로 확 올라주면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 다이버전스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1시간봉 다이버전스가 생기게 됩니다. 마침 여기가 주요 피보나치 비율 반등 구간이라고 한다면, 반등 구간인데 RSI 다이버전스까지 생겼다? 그렇다면 최소 여기서 추가 단기 반등은 하겠다. 이 하락이 여기서 끝나고 쭉 올라가든 아니면 한 파동 더 하락을 위한 중간 조정이든 간에 공통 롱 구간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단타를 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와주면 사실은 선물 단타 치긴 굉장히 좋죠. 제 생각에 4시간봉 기준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여기서 한번 1시간봉을 만들어주고 올랐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면 그때서야 4시간봉 기준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비로소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도했던 현금은 여기서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현물 투자자는 어쨌든 주요 지지선이 뚫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다시 위로 올리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니까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 상승 다이버전스가 적어도 1시간봉 또는 4시간봉에서 떠줄 때까지는 여유롭게 지켜보자 라는 의견이고요. 선물 투자자는 그렇게 지루했던 변동성 없는 장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충분히 선물 단타를 노려볼 만한 장이 왔다. 그 점을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증시도 중국발 부동산 시장 악재 그리고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조정이 9월 23일에 있는 금리 동결을 발표할 그 FOMC 전까지 계속 흐를지 아니면 그 전에 저점을 형성해주고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 지켜보는 8월 하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